그런데 이거 가지고 2조 넘게 매도를 해? 삼성전자 1260만 주 하루에, SK하이닉스 그동안 매수 좀 했었는데 오늘 60만 주, LG화학 그렇게 많이 벌진 않았지만 매도, 바이오로직스 매도, 셀트리온 매도, 네이버 매도, 현대차 매도. 그 뒤에 안 봐도 뻔하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혹은 코스닥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딱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안녕하세요. 고품격 주식수다 이석우입니다.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외국인의 매도가 엄청나게 나왔었죠. 기관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동조하는 흐름이 나오다가 워낙 싸지니까 장 막판에 매수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수급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좀 나왔는데 그래도 불안한 그런 장세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피디님,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 과연 뭘까? 그 부분 오늘 좀 체크 좀 해보죠. 대표님, 오늘은 종목보다 시장 전반이 조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외국인이 대량 매도를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체크 하나씩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 보면은 지금 수급이에요. 수급 상황. 외국인이 거래소 2조 4천억. 와, 2조 4천억. 저 주식하면서 이 2조 4천억이라는 공격이 없는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 560억 매도. 선물 같은 경우 6천억 매도. 엄청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매도로 인해서 지수가 좀 많이 하락했어요. 거래소 같은 경우 끝없이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그렇지만 지수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1% 정도 좀 넘게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반면에 기관이 2천억 원 매수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출발을 합니다. 지금 거래소, 즉 코스피인데요. 이 부분을 시간별로 볼게요. 시간별로 보면은 지금 종가상으로는 2천억이죠. 그런데 장 막판 바로 직전 한번 볼게요. 여기가 30분, 그러니까 동시호가 끝나는 시점이요. 지금 3,348억 매도였어요. 그런데 동시호가에서 갑자기 매수로 전환을 한 거예요. 외국인 매도를 동참하던 기관이 장 막판까지 계속 매도를 하다가 동시호가에서 오히려 3,400억 정도 매도해서 2천억 매수로 바뀌었으니까 5,400억 동시호가에서만 매수한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외국인 매도를 전반적으로 보면은 기관이 장 막판에 싸다 하고 산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개인이 지금 양대 시장 거래소에서도 외국인 2조 4천억의 대부분 2조 2,020억 원을 매수했고, 코스닥 2천억 원, 선물에서도 2,400억 매수하면서 개인이 오늘 물량을 다 받아줬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외국인 주도의 하락세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인 매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원인 어디 있을까? 그것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오늘 나온 뉴스에 10월달 지표입니다. 집계 상황이 바로 나오지 않아요. 저넓게 나와요. 경제 지표가. 그래서 소비, 투자, 동반, 부진, 산업 생산은 보합. 소비, 투자, 이거 동반, 부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수출이 줄어들었어요. 광공업 생산이 1.2% 감소했고, 제조업, 즉 삼성전자라든가 뭐 이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모든 제품, 제조업이 1.3% 줄었어요. 그런데 이 제조업이 줄은 이유는 수출이 감소한 영향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반도체 생산 9.5% 줄었고요. 전자부품 2.6%, 대신 화학 제품이랑 뭐 그 이외의 것은 증가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이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거 외국인이 수출 동향과 맥을 같이 해서 매매했더라라는 데이터를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매도는 어느 정도 이 뉴스로 인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어요.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2조 넘게 매도를 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주변 증시 상황과 맞물려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주변 상황도 거의 비슷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1.6% 코스피 하락했어요. 일본 0.8% 하락. 중국 증시 상승했다가 0.5% 하락. 그리고 대만 증시 1% 하락. 전반적인 1% 좀 내외의
하락세였고요. 대부분 외국인, 소위 헤지펀드의 매도가 이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마 내일 아침 뉴스에 그렇게 나올 겁니다. 하락세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라는 부분. 외국인 매도, 뭐 산업지표 나쁘게 좋은 거, 뭐 그럴 수 있어. 어느 정도 감안해. 하지만 그걸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헤지펀드 북클로징 때문에 그래, 여태까지 수익 본 거 어느 정도 챙겨놓자. 12월 말일까지 가기에는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놓기 시작을 한 것이 오늘 말일로 정해서 실행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다만 여기서 꼭 찌고 하락한다라는 거 아니라는 걸 꼭 얘기하고 싶어요. 하락 준비는 분명히 아니고요. 단기 조정, 오늘로 인해서 좀 조정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은 충분히 있고 수익 낼 구간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고 싶어요. 대표님, 그러면 조정 후에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음. 근거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특히 헤지펀드 같은 경우 여기서부터 하락할 것 같아. 대세 하락을 추세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준비가 두 가지 부분에서 봐야 되는데 주변 증시도 지금 똑같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환율 부분에서 일단 움직여요. 그런데 오늘 달러 베이스 환율 잠깐만 볼게요. 화면 보죠. 달러 인덱스 그대로고요. 원달러, 엔달러, 위안, 유로, 홍콩, 호주, 뉴질랜드, 대만 여기만 보죠. 큰 변동이 없죠. 지금 보합선이에요. 강보합선. 즉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 부분. 이 부분을 첫 번째로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거래소 코스닥 다 매도했어도 선물 옵션에서 그만큼 하락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걸 하락으로 유도를 하지 않아요. 미리 준비하는 거죠. 하락 전에는. 선물 옵션 파생에서. 왜? 주식 가지고 있는 거에서 하락을 한다면 손해 부분을 선물 옵션에서 그 이상으로 수익을 내서 자기네 펀드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 외국인 헤지펀드의 속성이에요. 선물 부분에서 오늘 6천억 매도가 나왔는데 계속 매수하던 거 오늘 매도했다는 거. 그러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단기로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차익 실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콜옵션 보면은요, 매도가 됐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 부분도 앞에 매수했던 거 이익 실현 많이 올라왔으니까. 풋옵션 그러면은 하락을 갖다가 나는 배팅하겠다. 없어요. 매수한 것이. 선물 옵션에서 준비 없이 이렇게 매도한 거? 아, 이건 북클로징이다.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최근에 기관 쪽에서 이제 집계사항을 보면은요, 그동안 펀드, 우리나라 국내 주식형 펀드에 자금 유출이 계속 됐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한 3주 전부터 조금씩 완화가 되더니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직접 매수하기 힘든, 매매하기 힘든 투자자들이 펀드에 이제 돈을 넣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그러면 외국인이 매도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매수 여력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하나 나타났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고객 예탁금 부분을 제가 이 시간에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63조예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60조 원 이상의 매수 여력이 있다는 부분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하락폭도 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 부분은 주변 환경 대비 우리나라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동향이 코로나 환경에서 월등히 좋다라는 것을 외국인도 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조금 더 하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하락 전환이 아니라 오히려 조정 상태이니까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 충분히 된다라고 봐요. 네, 앞으로 주식 시장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향후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조정 하루 더 있을 수 있죠. 다만 그 이후에는 더 올라가서 지금 고점 쳤었던 2650포인트 돌파할 수 있느냐?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투자자 여러분들 뭐 며칠 쉴 수 있고 조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주눅들 필요 없다. 좀 힘을 내시라.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 보면은요, 모양은 안 좋습니다. 지금 앞에 있었던 부분을 감싸는 음봉이 나왔는데 이거를 좀 안 좋게 보면은 하락 장악형이라고 해요. 하지만 앞서 제가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논리에 의해서 저는
하락 전환이라고 보지 않고 일단은 여기 2560포인트 여기 근방에서 1차 반등 가능성을 보고 뭐 맥시멈 생각하면은 2500도 볼 수는 있어. 하지만 여기서 꼬꾸라서 이제 장 끝은 아니다 라는 걸 먼저 가장 크게 얘기하고 싶어요. 다만 지금부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제가 이미 지난주부터 얘기를 했어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혹은 코스닥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딱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이런 장에서 나타나는 거 종목 선택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테마별로 이제 많이 움직일 것 같아요. 테마별로. 뭐 IT 부품, 소부장 얘기를 제가 많이 했었고, 뭐 2차 전지, 혹은 뭐 그 이외에 뭐 정치 테마도 있을 수 있고요. 소부장, 정치 테마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테마가 뒤섞여서 순환매가 이루면서 종목별로 장세가 아주 수익률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된다는 거,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장중에 제가 무료 문자 회원들께 시황과 그리고 무료 종목 타이밍을 봐서 한 번씩 이렇게 드리고는 하는데요.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여기 옆에 있는 전화번호로 무료 문자 회원 가입 신청 해가지고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무료 문자 회원 가입해서 문자를 드리니까 많이 가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